동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봐도 괜찮습니다. 복습용으로. 근데 그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념보다는 결국 유저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화학 동적평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정반응, 역반응 이야기 나오는데 내가 반응식을 내가 이렇게 썼다고요. 내가 이렇게 썼다고. 그럼 내가 반응식을 써놓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반응이 정반응이고 왼쪽으로 진행하면 이건 역반응인 거예요. 내가 써놓은 상태대로 그냥 정반응, 역반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반응에서 뭐 물이 생겨나는 반응이 정반응이고 물이 분해되는 게 역반응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써놓은 형태에서 반응이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면 정반응. 얘네들은 반응물이고 얘는 생성물이고 정반응, 역반응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끝이고 그 다음에 가역반응과 비가역반응. 가역반응은 이게 가역반응. 자, 가역반응은 정반응이 진행이 될 거고 역반응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다.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역반응이 진행될 수 있는 반응을 가역반응이라 할 거다. 정반응도 진행될 수 있고 역반응도 될 수 있으면 이런 반응을 가역반응이라 할 거고 가역반응의 반응식을 쓸 때는 화살표가 요런 모양의 화살표가 적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애들은 요런 화살표 적어 놓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반응식을 서술형으로 쓸 때 요런 형태의 반응식 잘못 적었다가는 그대로 빵점 처리 당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가역반응의 화살표는 분명히 이런 꼴이다. 양방향 화살표를 적어줘야 됩니다. 심한 경우에 이런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화살표를 저렇게 끊어놔요. 화살표를 저렇게 끊어놓으면 인간적으로 이 화살표나 저 화살표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점수를 주십시오. 나는 화살표가 이건데 니는 이래 해놨으니까 이건 빵점 처리 당하는 꼴을 본 적도 있습니다. 반응식을 쓸 때는 화살표 하나조차도 미세하게 잘 적어줄 수 있도록 혹시나 감점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얘는 염화, 코발트와 물이 따로 있었는데 들러붙었다. 들러붙을 수도 있고 물이 따로 떨어질 수도 있고 물을 붙일 수도 있고 뗄 수도 있다. 정반응, 역반응. 정반응, 역반응이 반응 조건에 따라서 정반응이도 역반응도 양자간에 다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정반응이 될 수도 있고 역반응도 될 수가 있으면 요거를 가역반응이라 하겠습니다. 요거를 가역반응이라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정반응도 될 수 있고 역반응도 될 수 있으면 가역반응. 황산구리 5 수화물 물이 5개 붙어 있었는데 물을 떼낼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다. 가역반응. 자, 그 다음에 비가역 반응은 정반응은 원활하게 일어나는데 역반응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절대로 안 되는 건 아니고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한 100만 개 중에 한 100억 개 중에 한 개 정도는 역반응이 진행될 수도 있다. 잘 안 될 뿐이지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잘 안 되겠죠. 이런 거는 연소반응. 내가 메테인을 태웠는데 태우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질 거고 이 과정에서 열과 빛이 방출될 겁니다. 근데 열과 빛과 이산화탄소와 물이 모여서 다시 우리 집에 공급되는 도시가스로 재생이 된다. 이런 일은 진짜 웬만해서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중화반응 H+와 OH- 가 만나서 물 됐다.
자, 물이 되고 나면 H2O가 다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쪼개질 수도 있겠죠. 근데 웬만하면 쉽지 않다. 한 1000만 개 중에 한 개 돌아갈까 말까입니다. 기체가 발생해서 날아가 버렸다. 그러면 저 기체가 다시 모여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을 거다. CL-와 AG 플러스가 만나서 AgCl 앙금이 됐다. 근데 이 앙금이 다시 녹아나가는 것은 쉽지가 않다. 역반응이 아예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역반응이 잘 안 되는 반응, 그런 게 비가역 반응이다. 비가역 반응이다. 오케이.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의 기본적인 의미만 파악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무리는 없다. 그 다음에 동적 평형. 화학 반응에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다라는 거고,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완벽하게 같아서 대충 보기에는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반응도 진행하고 있고 역반응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다라는 거고,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으니까 얘는 평형 상태에 도달한 건데 반응을 열심히 하고 있는 평형 상태라 해서 이거를 동적 평형이라 합니다. 동적 평형의 예로 제시된 게 상의 평형이다. 상. 고체, 액체, 기체 그런 상들의 평형이다. 상평형. 동적 평형의 구체적인 예입니다. 동적 평형의 구체적인 예가 상평형을 하나 들 수가 있다. 자, H2O 리퀴드가 H2O 가스로 변하는 거, 이게 증발이고, 가스 상태인 물이 리퀴드로 돌아오는 것은 응축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화살표를 잘 보자고. 이 그림은 통합과학 책에도 있었던 그림인데 화살표를 잘 보면 증발이 지금 3개 증발할 때 응축은 2개 응축되고 있습니다.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를 따져보면 증발 속도가 더 빠르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증발이 3개인데 증발 속도를 3이라고 보면 응축되는 속도도 3이죠.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습니다.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으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증발 안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래서 이 상황이 되면 이 액체 상태의 물의 양이 더 이상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기체로 가지만 기체로 가는 만큼 응축되기 때문에 일정한 양의 액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거다. 증발 속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했는데 처음에는 거의 0에 가까웠던 응축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었고, 그러다가 시간이 t1 정도 지났을 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졌습니다. 그러면서 평형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네. 오케이. 자, 그러면 가봅시다. 자, 요 정도 이야기 좀 하고 갈게. 자, 그 다음에 용해 평형. 내가 만약에 여기서 시험을 낸다면 나는 간단한 상평형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복잡한 용해 평형을 내겠으나 그리 복잡하게 나와봤자 쉽다 이거야. 여기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용해 평형, 설탕을 물속에다 넣었다. 그러면 용해가 일어날 겁니다. 용해되는 속도는 5, 석출되는 속도는 3. 용해되는 속도가 석출되는 속도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이 설탕은 녹을 거야. 시간이 좀 더 지났을 때 용해되는 속도는 5, 석출되는 속도도 5. 녹아나가는 것만큼 다시 석출이 되어서 돌아오니까 설탕은 더 이상 녹지 않고
요 동일한 크기를 유지하겠죠. 근데 채연아, 이 설탕 녹나 안 녹나? 예? 설탕 녹아요. 녹는데 녹는 만큼 다시 섭취이 되는 거예요. 안 녹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 녹는다 안 녹는다? 녹습니다. 더 이상 녹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면 그건 틀린 말이에요. 안 녹는 게 아니고 녹아요. 녹는데 녹는 만큼 그대로 섭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봤을 때는 안 녹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샴푸가 이상한가 봐. 아 죽을 것 같은데 진짜. 아 머리 감았니 오늘? 그냥 안 감았나? 좀 안 감았냐? 규리는? 기우가 머리 감았나? 미치겠네. 용해되는 속도와 섭출되는 속도와 같다. 문제는 나는 이거 내겠어. 자 그러면 상의 평형이면 상평형이라 부를 거고 용해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면 용해 평형이라 부를 거고 뭔가 이것저것 이름 붙이기에 애매돌스하면 그냥 포괄적으로 화학 평형이라고 불러주면 돼. 어떤 화학 반응의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을 때 전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완벽하게 같다 이거죠. 이거 쌤 프린터 참 간지납니다. 화학쌤 이름 뭐라고요? 김남숙 누님. 아주 근데 김남숙 누님 자체가 칼라 프린터를 인쇄를 해주냐? 명신고등학교 역시 자원력이 있네. 전교생에게 이 칼라 프린터를 인쇄해준다고? 역시 명신이니요. 역시 명신이 훌륭하다. 이것도 똥종이 아니고 이거 아까 전에 A4용지 흰종이에다 그죠? 사면도 그래? 너는? 너는 똥종이야? 사면은 뭐 똥종이 해도 됩니다. 근데 너가 왜 오늘 뒤에 앉았음? 뭐 사연이 있나? 아니요.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다혜는 왜 뒤에 가고 민지는 왜 나같이 뒤에 갔음? 우리 학원은 뭐 고정석은 아닙니다. 먼저 앉는 사람의 자리의 주인이 먼저 앉는 사람의 자리의 주인은 맞습니다. 근데 뭐 앞에 앉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은 내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491번 스타트. 한 3문제 정도 한번 보자. 기우가 기우 파이팅. 이거는 너무 우승이 됐을 텐데. 첼시 불산에서 어떻게 해? 아니 첼시 난 첼시가 제일 불쌍하던데. 유로파 리그 가는데 다 탈라니까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이거래 첼시는. 첼시. 현수 축구 좀 하나? 축구 좀 하나? 축구 못 하나? 뭘 앞에 참고를 해야 돼? 누구지? 중앙에 누구지? 이건 네 거네 하나는. 우연아. 하나 네 거다. 자, 규리. 뭐? 응? 뭐? 2번이라고 뭐 개인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재훈 2번이라고 뭐 개인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네, 이유는 2번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죠. 오케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H2O 기체가 있나 없나? 기체가 아예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응축되는 속도가 아예 0이겠죠. 그러면 처음 출발할 때 응축되는 속도는 0이다. 요 놈이 응축되는 속도를 나타내는 거고, 얘가 증발되는 그림을 나타내는 겁니다. 기억은 응축 속도다. 이거 틀린 말이고. 자, H2O 리퀴드의 양은, 자, 여기에 리퀴드가 100개 있었고, 100개 너무 많다. 여기에 10개가 있었고, 기체 상태로는 0이었는데, 증발이 일어나면서 리퀴드는 6개고, 기체가 4개가 되었다. 기체의 양은 T1과 T2를 비교하면, T1은 아직까지 증발이 다 되기 전인 8개 2개 꼴일 때가 T1이라고 보고, 여기를 T2라고 본다면, 리퀴드의 양은 T1일 때가 더 많다. 오케이. 아직까지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양은 더 많습니다. 그럼 T2일 때는 H2는 증발하지 않습니까? 증발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94번 스타트. 494의 변탈다. 스타트. 비가 옵니다. 날 찾아 이 노래 알아? 비스트예요. 비가 오는 날에. 기억이 왜 웃냐? 깔깔깔. 자, 잠깐만요. 명신고 생명과학은 내일 최대한 빠르게 생명과학 유전 3차시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유전 3차시 강의를 듣고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관련 내용들 문제 질문하고 처리할 거 싹 다 그날 다 탈탈 털고 시간 되면 생태계 진도 쳐 들어갈 거니까 강의를 꼭 듣고 월화 이틀 동안 열심히 문제를 푸세요. 이거 답이 왜 빨리 안 나오지? 일단 기우기는 3번, 채연이는 2번. 형준 아직 규리는 1번, 채이는 4번, 다혜, 민지는 5번. 와. 재훈, 근태, 우연, 4번 쪽인 거로. 기우. 있네. 오케이. 이거 한 명 안 했나? 다 했네. 아닌데. 다이에. 됐지? 다 6번. 누구 하면 안 적었는데 또. 니 안 적었네. 형준 6번. 자, 보겠습니다. 이게 어려웠구나. 이게 뭐 보기가 다 의견이 분분한가 보네요. 자, 가는 잘 봐라. 이 문장을 잘 읽어보면 NaCl을 넣고 녹였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녹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을 나타내었다. 이 말이 저 NaCl이 녹을 만큼 녹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녹을 만큼 녹아서 더 이상 안 녹는다라는 이야기니까 요거 병영 상태에 도달을 했습니다라고 볼 수 있는 표현이야. 그럼 여기에 고체 상태로 23짜리 NA도 있고 물속에 수용액에 녹아있는 23짜리 NA도 있는데 얘는 녹았다가 석출되고 녹고 석출되고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중이겠지. 그러면 용해되는 속도와 석출되는 속도는 우선 같을 겁니다. 기억은 맞습니다. 좀 섭섭합니다만은 기억이 없는 사람들은 좀 미안하지만 끊겠습니다. 기억은 내가 보기에는 맞을 것 같아. 자, 그런 상황에서 내가 24짜리 NA를 추가로 더 녹였죠. 그러면 23짜리가 녹았다가 석출되었다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24짜리를 넣어주면 24짜리도 녹고 얘도 석출되고 이러고 있겠지. 24짜리 아이도 녹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물의 양은 일정하단 말이죠. 지금 용매의 양은 일정하단 말이지. 그럼 내가 물을 일정 양을 들고 있으면 내가 여기에 녹일 수 있는 소금의 양은 어차피 결정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원래라면은 이 소금이 10개 녹아 있었는데 23짜리만 녹는 게 아니고 24짜리도 같이 녹으니까 요 둘이 합쳐서 10개가 녹아야 됩니다. 녹는 개수가 더 늘어나진 않아요. 어차피 물의 양은 일정하니까 녹아 있는 소금의 개수는 일정하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자체 제작 문제가 빈틈 많네. 문제가 이래가지고 뭐 어쩌려고 문제를 이렇게 내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니은 보기에서 몰 농도를 물어봤는데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다 이거죠. 근데 문제에서 가정은 안 해놨지만 소금 좀 더 넣었다고 해서 저 수용액 자체의 부피는 크게 안 변하겠죠. 설마 부피 변화 어떻게 해요? 라고 따지진 않겠지. 수능에서 틀렸다면 따져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내놨다면 부피는 안 변할 거고 거기에 녹아있는 용질의 개수도 어차피 10개고 어차피 10개니까 몰수도 안 변하겠지. 그러니까 부피분의 몰수로 표현되는 몰 농도는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울기요. 자, 그 다음에 밀도를 물어봤는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아닙니까? 수용액의 밀도는 NaCl, AQ 솔루션 수용액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는 어차피 같죠? 근데 여기는 23짜리 아이들만 10개 있었는데 얘는 23짜리 6개에 뚱뚱한 건 아니고 좀 무거운 24짜리 아이까지 보태주고 있죠. 질량이 이쪽이 더 크지? 부피는 같은데 질량이 나 쪽이 더 크다 이거야. 그러니까 밀도는 나가 더 클 겁니다. 밀도는 나가 가보다 크다. 그러면 디귿이 맞습니다. 그러면 정답을 나가 가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정답을 디귿까지 인정을 해서 4번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거 내 정답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조금 뭔가 완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전제들이 덜 깔려 있어서 한 번만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4번 유력.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풀고 갈게요. 500번. 좀 심했나?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500번 스타트. 이 4번 채가 혹시 채연의 채자가 채이의 채자가 채이가 아 정문 들은다 채이야 1등급 받을 뻔한 2등급이라고 아이가 규리 아이가 몰라요. 1등급 받을 뻔한 2등급 아이가 그걸 저렇게 공개적으로. 왜 공개적으로 말하면 안 되나? 아, 제가 한 문제만 더 맞췄어도 딱 1등급 받았을 텐데. 아, 3등급이야. 2등급 아니? 재영아 나왔니? 야, 안 나오니? 자, 민지 기우가 기욱이 이번에 나온다. 오케이. 혁준 이거 어려운 건가? 레안? 아, 네. 우연? 그대? 달? 규리? 채이? 야, 답이 오늘따라 없어 다양하다. 채이 3번 5번 한 사람. 야, 무슨 답이 5종. 자,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연속 답이 5종이 나왔습니다. x랑 2y인데 x가 원래 몇 개 있노? 요거 x겠지. 얘가 처음에 있었던 게 아닙니까? x가 아니네. x가 누군지 모르네요. 자, 봐라. 나는 5개였는데 2개보다 개수가 더 작아졌지. 그럼 얘는 최소 3개 이상 한 4개 정도 개수 변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4개쯤 4개쯤. 가는 몇 개 늘어났노? 2개 늘어났지. 그럼 가는 2개 확실히 늘어난 거죠. 그럼 가가 늘어나는 게 2개고 얘는 4개쯤이면 얘가 2개 늘어났을 때 얘는 4개 줄어들었다라고 봐도 되겠지. 확실히. 그러면 원래 있던 얘가 5개고 얘는 0개였는데 이 반응이 옆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면서
얘가 2개가 생겨났으면 얘는 4개가 사라질 거예요. 얘 2개 반응할 때 얘는 하나 생겨나니까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한다. 그럼 얘가 4개 사라질 때 얘는 2개 생겨난다. 그럼 얘는 하나 남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2개 남아있는 얘는 x고 하나만 남아있는 얘는 y입니다. 요거 점점점 이 자리는 n이 확실해요. 그냥 4개쯤이라고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가는 x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을 맞다 하는 사람들은 좀 이건 요주의 인물들입니다. 이건 조금 내가 좀 섭섭한 사람. 괜찮아. 니은은 단순히 이 둘의 농도가 같았을 뿐이야. 얘는 많아지고 얘는 줄어들면서 농도가 우연히 같았을 뿐이고, 농도가 같다고 해서 얘네들의 정반응 속도, 역반응 속도가 같지는 않습니다. 우연히 농도가 같았을 뿐이지 이때가 평형 상태는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얘는 농도의 변화가 없는 구역, 여기서부터 평형 상태에 돌입을 하는 거고, 얘는 농도가 자꾸 변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건 평형 상태가 아니라고. 그러면 T1일 때 정반응 속도, 역반응 속도가 같다라고 했으면 이건 평형 상태를 묻는 거니까 이건 아니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디귿보기 T2 이후에는 평형 상태 그대로 유지될 거고, 얘는 n이고 얘는 2n인 건 확실합니다. 그럼 얘는 2n이고 얘는 n으로 일정할 거니까 n분의 2n이니까 이건 2분의 1이 아니라 2로 일정할 겁니다. 그래서 D가 틀렸고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1번이 맞습니다. 근데 훌륭합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여서 인정. 연주 많잖네. 오케이. 말을 안 했냐? 안 물어봤냐 내가? 그럼 섭섭해서 어떻게 그럼 무슨 저는 1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야지. 교수님 다 보고서 쓰기 전에 왜 괴롭히냐. 자, 뒤로 가세요. 산연기. 욕하지 마. 둘 싸우고 그래. 자, 오케이. 파이팅. 자, 오늘은 쉬는 시간입니다. 자, 아레니우스 산 염기의 정의가 있는데, 아레니우스 염기가 있습니다. 아레니우스 행님은 산과 염기를 정의한 최초의 과학자인데, 이 행님은 물에 녹았을 때만 따진 겁니다. 물에 녹아서 H 플러스 이온을 내놓으면 산이라 부르고, 물에 녹였을 때 OH 마이너스 이온 내놓으면 염기라 부르자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에 녹았을 때만 따지는 거야. 물이 없는 상황에서는 아레니우스 행님의 정의로는 산과 염기를 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레니우스 행님의 정의는 굉장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산염기의 정의인 거죠. 좀 섭섭해서 산과 염기의 정의를 좀 더 확장을 하고 싶었다. 좀 확장된 이론으로 제시되는 게 브랜스테드 행님과 로우리 행님. 브랜스테드 로우리 행님의 산염기 정의고, 얘는 물이든 아니면 기체 상태든, 그러니까 물 속에 녹아 있지 않고 그냥 단순 액체 상태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다른 놈에게 수소를 주면 산, 수소를 받으면 염기, 프로톤 도너, 프로톤 액셉터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건 깝치는 거고, 내가 한번 깝쳐본 거고, 수소를 주면 뭐다? 산,
수소를 내가 받아오면 염기 이렇게 정의하겠다. 브레스테드 로링 이미. 그러면 여기 있는 HCl과 H2O가 반응을 했는데 반응을 했더니 H3O 플러스가 되었죠. 그럼 여기 있는 수소가 요 가서 붙었네. HCl의 수소를 H2O한테 넘겨준 거네. 반응이 진행이 되면. 그러면 얘가 수소를 여기다 줬죠. 수소 이온을 주는 녀석이니까 얘는 산. 수소를 받아서 H3O 플러스 됐으니까 얘는 염기. 수소 주면 산, 수소 받으면 염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정의하면 됩니다. 별것도 아닌 이 정의가 헷갈려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 다음에 HCl과 NH3가 반응을 하면 NH4Cl이라 되어 있는데 NH4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이렇게 그냥 따로 적읍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수소가 여기로 넘어가서 소유권이 수소를 NH3가 가져갔네. 그러면 얘가 수소를 줬습니다. HCl이 수소를 줬습니다. 그럼 HCl이 산, NH3가 염기 이렇게 될 겁니다. 수소를 주면 산, 수소를 받으면 염기. 수소를 주면 산이고 수소를 받으면 염기입니다. 이렇게 불러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반응식에서 혹시 역반응이 진행이 된다면 과역반응이라면 역반응도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역반응이 진행이 된다면 H3O 플러스와 Cl 마이너스의 반응인데 Cl 마이너스가 HCl이 된 거죠. 그럼 Cl 마이너스는 H3O 플러스한테 수소를 받아서 HCl이 된 거니까 역반응으로 진행될 때는 얘가 수소를 받았으니까 요놈이 염기, 요 수소를 여기로 줬으니까 얘가 산이 될 겁니다. 정반응일 때 산염기, 역반응일 때 산염기 찾아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보니 수소 하나 떼고 붙이고 요 둘이가 뼈대가 똑같죠. HCl, Cl 수소 땡기고 H2O에 수소 하나 더 붙이면 H3O 플러스. 요 둘이가 뼈대가 같죠. 뼈대가 같은 이런 아이들의 세트를 짝산, 짝염기라 합니다. 짝산과 짝염기라고 불러줄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반응식에서는 정반응일 때 HCl은 산으로 작용하는데 이 산으로 작용하는 HCl의 짝염기는 Cl-입니다. H2O의 짝산은 H3O 플러스입니다. HCl과 Cl-는 짝산, 짝염기 관계입니다. H2O와 H3O 플러스도 짝산, 짝염기 관계입니다. 이런 표현들 다 쓸 수 있다고. 이 둘이가 세트다, 짝지다, 짝산, 짝염기, 짝산, 짝염기 이런 이름을 붙여줄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쪽성 물질 등장하는데 양쪽성 물질은 경우에 따라서 산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는 아이. 내가 산과 반응을 하면 염기로 작용을 하고 염기랑 반응을 했을 때는 산으로 작용하는 녀석. 이런 아이들을 짝산, 짝염기라고 무슨 소리예요? 이런 아이들을 양쪽성 물질이라고 불러주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산으로도 또는 경우에 따라서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양쪽성 물질이라 합니다. 아까 짝산, 짝염기를 설명을 했으니까 이 챕터에 대한 내용은 끝. 그러면
509번 이런 거 어차피 돼. 509번. 509번 문제 일단 스탑. 정답이 한 종류로 나오기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응? 재훈이는 없었냐 이 방에? 교리 답 체크했냐? 했잖아. 뭘 또 잠시만 정리야. K 몇 번? 자, 보겠습니다. 가에서 NH3는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다.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면 수소를 받아야 되죠. 그럼 가에서 얘는 NH3고 얘는 NH4 플러스 됐으니까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 맞습니다. 나에서 OH, H2O랑 H2O랑 OH가 수소 하나 붙였다 뗐다 빼고 나면 뼈대가 똑같죠? 이 둘이 관계가 짝산, 짝염기 관계 맞습니다. 그러면 얘가 H2O가 OH 마이너스 된 거니까 얘가 여기로 주는 거죠. 그럼 얘가 산으로 작용하는 거 아이가? 그러면 얘는 염기로 작용하겠죠? 그러면 OH-는 H2O의 짝염기이다. 콜. 그 다음에 나에서 HCl이 물속에서 H 플러스를 내놨잖아. H 플러스를 내놓으면 얘는 사실상 물속에서 H3O 플러스를 변시를 해서 물속에 존재할 거라고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 HCl에서 물속에 H 플러스가 생겨난 거니까 아레니우스 산이라고 보면 되고, 나에서 H2O는 H3O 플러스가 됐으니까 수소를 하나 받았죠. 브랜스테드 롤이 산이 아니라 염기로 분류하면 되겠지. 그러면 리얼은 어때? 틀렸어. 정답 몇 번? 3번이. 큐리 아까 몇 번을 고민하고 있었냐? 1번 3번 1, 3. 잘했습니다. 고민해야죠. 하하하.
512번 어떡하지? 이러면은 아 이거 오늘 배운 내용만은 전부 다가 아닌 것 같은데요, 섭섭하게.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섞여 있는데 하지만 우리에겐 문제없다. 내가 강무 찾고 있나? 기호가 각 또 찾았나? 찾아야 돼? 응. 아니 각을 알아야 뭐 기억 보기를 풀 거 아이가. 아니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럼 대충 알고 어떻게 풀 건데? 알파가 몇 도인데? 네. 아니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알파 크나 베타 크나 알파.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근데 알파 몇 도고? 알파요? 어. 7도? 17도. 베타는 9.5도. 오케이. 자, 지난 시간에 외웠을 때, 자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두 방향이면 몇 도? 80. 180. 세 방향이면 120. 네 방향이면 109.5. 세 방향에 한 개 비공유면 107. 두 방향에 비공유 두 쌍이면 104.5. 2.5, 2.5. 이거는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요 알파는 공유 세 방향에 비공유 한 쌍 있지. 저 알파 각은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럼 알파 각은 몇 도다? 이거 107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타 각은 중심원의 질소에 그냥 하나, 둘, 셋, 네 방향이면 요 구조 아닙니까 요 구조. 그러니까 베타 이 각은 109.5도겠죠. 그러면 결합각은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가는 요런 놈이었는데 수소를 하나 더 붙였죠. 그럼 가는 수소를 하나 받은 녀석이니까 수소를 받았다. 염기일 거고 염기는 맞는데 이거 정답 한번 이렇게 위에 몇 번? 4. 기억이? 좀? 끝에? 3. 현준? 채연? 2번. 채희? 규리? 아이? 자, 여기 있어. 민지? 2번. 응? 2번. 오케이, 확인. 가는 염기는 맞지? 염기 맞습니다. 그러면 이 반응이 진행되었을 때 OH-도 등장했죠. 아레니우스의 염기란
물에 녹아서 OH-를 내놔야 돼. 내가 아레니우스 염기면 내가 물에 녹아서 내 몸의 일부를 뜯어내서 OH-를 내놔야 된다고. 내가 아레니우스 염기가 되려면 내가 물에 녹아서 내가 OH-를 내놔야 내가 염기야. 내가 아레니우스 산이 되려면 나한테 있던 수소를 떼내야 내가 아레니우스 산으로 정의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OH-가 누구 거고? 약 거 아닙니까? 약 거. 약에 OH- 나온 것이 지가 내놓은 거 아니잖아. 본인이 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얘를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세요. 아레니우스 염기가 되려면 본인의 OH-를 내놔야 돼. 그래야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정의할 수 있어. 그냥 얘는 여기 있는 이 수소를 받은 거잖아. 얘는 염기 맞아. 아레니우스 염기로는 정의가 안 되고 수소를 붙였으니까 브레스테드 로리 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아레니우스 염기는 안 됩니다. 나와 가는 수소 하나 붙인 거 뗀 거 빼고 뼈대가 똑같이 짝산과 짝염기 관계는 맞는데 얘가 염기니까 얘는 산으로 작용하겠죠. 짝산이다. 나는 가의 짝산이다 라는 표현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정답이 몇 번? 2번이다. 디귿. 지금 기억 요놈이 정반응으로 될 때 얘가 염기로 작용한다는 건 이해가 되니? 그러면 야가 역반응으로 진행될 때 여기 있는 수소가 떨어져서 여기로 갔잖아. 그럼 얘가 산으로 작용하고 얘가 염기로 작용할까 이가. 그러면 요 반응에서 요 가라는 이놈하고 나라는 이놈 둘이가 수소 하나 떼고 붙이고 이 차이거든. 짝산 짝염기 관계가 맞아. 그러면 나는 산이니까 나는 가 이놈의 짝산입니다. 나는 가의 짝산입니다. 이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죠. 기억이 가능하겠니? 그러면 디귿 보기가 어떠니? 맞아요. 이 문제의 핵심은 니은 보기였다. 니은 보기. 아레니우스 산 염기는 본인이 직접 본인한테 있는 H 플러스와 OH-를 내놔야 돼. OH- 생겨났다고 해서 이거 염기네, 아레니우스 염기네 이럴 수는 없다고. 그럼 아레니우스 염기가 될 수 있는 거는 그냥 이런 거야. NaOH. 야 물에 녹으면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되는데 이게 누구 거냐? 이게 얘 거잖아. 그럼 얘 아레니우스 염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KOH. 얘가 물에 녹아 들어가면 K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생겨나겠죠. 그러면 OH 마이너스가 여기서 나온 거니까 요거 아레니우스 염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죠. 본인 거를 직접 내놓으면 염기다. 본인 거를 직접 내놔야 아레니우스 산 염기라고 말할 수 있다. 너무 거 떼가지고 내놓는 건 안 된다. 자, 뒷페이지. 오늘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물의 자동 이온화 아주 간결하고 이지하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중화 반응 들어갑니다. 최대한 빨리 왔는데 좀 더 달려보겠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2등급 굳히기 들어가야지. 아닌가? 규리도 2등급 목표인가? 말하지 말고 등급은 비공개인가요? 알겠습니다. 기욱이도 아슬아슬하게 1등급을 놓쳤다는 소문을 내가 그 소문인 줄 알고 들었는데 혹시 맞나요? 팩트 체크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닌가? 팩트 아닌가? 알겠습니다. 쟤는 아슬아슬하게 4등급 구간에 못 들어갔다는데 혹시 맞나요? 들어갔어요. 아 들어갔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떻게 들어갔지? 어떻게 들어갔지? 여기.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해? 자, 물의 자동 이온화. 순수한 물.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제시되는 거의 모든 내용이나 학교 수업 시간의 설명이 25도씨를 굉장히 강조를 할 겁니다. 만약에 25도씨가 아니라 다른 온도에서의 이야기를 남숙이 누님이 만약에 자꾸 한다면 제고를 하기 바랍니다. 남숙 누님 내보다 나이 많은 게 맞죠? 스무 살. 나 45. 그런 것 같아. 남숙이 누님 내보다 나이 작다고? 이놈은 50대 같이 생겨가지고 나이인 줄 모르겠는데. 30. 내가 노안이라서 그래. 아니, 남숙이 누님 언니를 봤는데 언니는 되게 동안이나 예뻤어요. 아 그래? 이름은 왜 남숙이야? 언니 눈이 이상하던 것 같아요. 이름은 왜 남숙이를 지었냐? 어디 한 80년대, 70년대 고등학생 이름 같이 말자 남숙이. 혁준이는 멋있지 이름이. 간지나지. 나는 이름에 혁자 들어가면 나도 가고 싶었는데. 격자. 응? 혁자. 기욱이. 기욱이 멋있다. 근태. 우현, 재훈, 최현. 요 이름 중에서 제일 근태가 제일 그래도 좀 아버지 세대 이름 같은 느낌이 나요. 그건 태자 돌립니다. 네. 태자는 어떻게 극복해내지? 근태. 나는 용태. 용태, 정태. 우태. 우태 알아? 다 못해. 그 무슨 과목이 기가쌤이가 김우태야. 오케이 됐습니다. 뭐 이런 중요한 게 아니다. 남숙이 누님. 자 어쨌든 25도씨를 강조할 건데 25도씨에서는 25도씨가 아니어도 자동 이온화는 일어납니다. 어쨌든 물이 H2O가 있는데 요 또 옆에 있는 H2O의 수소를 얘가 가져가 버린다 이거죠. 옆에 친구의 수소를 떼어내어 와가지고 본인한테 한 개 더 붙여버린다 이거지. 그럼 얘가 수소를 받았으니까 얘는 염기로 작용하는 거고 이 물은 수소를 준 거니까 얘는 산으로 작용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물은 저거들끼리 옆에 있는 짝지한테 수소를 넘겨주면서 H3O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생겨난다 이거죠. 이게 자동 이온화라고 불러줄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화학식으로는 일반적으로 H3O 플러스라고 적는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H 플러스하고 동급입니다. H 플러스하고 H3O 플러스하고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버려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실상 우리가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써왔지만 나는 H 플러스라고 방식에서 열심히 썼지만 실제로 H 플러스의 꼴로 존재하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거죠. 실제 얘가 물속에 들어가면 거의 뭐 99.99%가 H3O 플러스 얘한테 물 분자 하나 딱 들러붙어 가지고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H3O 플러스가 사실상 H 플러스와 같다라고 이해를 해줘도 된다.
그래서 물의 자동 이온화를 간단하게 적으면 그냥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그러면 얘가 한 개 생겨나면 얘도 한 개 생겨나겠죠? 물 하나가 쪼개져서 땅 되는 거니까. 그러면 H 플러스의 농도와 OH 마이너스의 농도는 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 25도 C에서는 H 플러스의 몰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 OH 마이너스의 몰 농도도 10의 마이너스 7승이더라. 25도 C에서는. 그러면 물의 자동 이온화에 의해서 생겨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농도는 같은데 25도 C에서는 저 둘의 곱이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왔다 이죠. 그럼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농도의 곱은 10의 마이너스 14승이고 그게 하나의 상수다 이거야. 그래서 이 상수 값을 KW, K 워터, 한국 수자원공사.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는 거야. 대답 안 하는 개그 이런 느낌. K 좀안 웃었니? 네, 알겠습니다. K는 아니죠. KW라고 불러주겠다. 이게 25도 C에서는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다. 그럼 상수면 일정해야 될 텐데 일정치 않은 숫자다 이거죠. 온도가 높아지면 저 상수 값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도가 만약에 60도면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농도의 곱은 10의 마이너스 14승이 아니다 이거죠. 온도가 높아지면 저 농도의 곱이 좀 더 농도가 더 진해질 거 아니야. 온도가 높아지면 이 물의 자동 이온화가 더 잘 된다고 문제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더 진해지겠죠. 그래서 온도가 많이 높아졌을 때는 이 농도의 곱이 10의 마이너스 12승일 수도 있고 10의 마이너스 10승일 수도 있다 이거죠. 반드시 14승은 아니다. 승 하니까 좀 없어 보이는데 요즘 표현에 의하면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다 이거죠. 자, 오케이. 그럼 여기서 내가 한마디 하자면 H 플러스의 농도와 OH 마이너스의 농도의 곱은 항상 10의 마이너스 14여야 돼. 25도씨일 때는. 자, 그러면 이노마의 농도와 이노마의 농도를 곱하면 14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면 OH 마이너스는 얼마?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일 거고 얘가 10의 마이너스 7이면 얘는 10의 마이너스 7이고 얘가 10의 마이너스 10이면 OH 마이너스는 10의 마이너스 4다 이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좀 디테일한 질문을 하나만 하자면 물의 자동 이온화에 의해서 생겨나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농도는 어때요? 같아야 되는 거잖아 반드시. 근데 아까 선생님 말로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같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거죠. 물의 자동 이온화에 의해서는 똑같은 개수만큼 생겨나니까. 근데 얘는 H 플러스의 농도는 진한데 얘는 좀 묵지? 그러면 얘는 H 플러스가 추가로 투입된 산성용액인 거고 그 산성용액 속에 들어있는 H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왜 OH 마이너스는 10의 마이너스 12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물의 자동 이온화에 의해서 OH 마이너스가 여기 10의 마이너스 2승의 영향을 받아서 OH 마이너스가 10의 마이너스 12승만큼만 생겨나요. 물의 자동 이온화가 훨씬 덜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OH 마이너스가 10의 마이너스 12승만큼 생겨나면
H 플러스는 안 생겨나나? H 플러스도 10의 마이너스 12승만큼 생겨납니다. 똑같은 양만큼 자동 이온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얘는 얘가 절대적인 양이니까 요거는 그냥 뭐 안 적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이건 물의 자동 이온화에 의해서 생겨난 양이고 H 플러스도 물의 자동 이온화에 의해서 이만큼 생겨납니다. 혹시나 궁금할까봐 이야기를 해봤는데 궁금하지 않았던 것 같긴 합니다. 궁금해하지 않아도 크게 상관없을 만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따져보면 pH는 마이너스 로그의 H 플러스의 몰 농도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로그의 10의 마이너스 2승이지. 그럼 얘가 앞으로 튀어나가면 얘의 pH는 얼마? 2겠네요. 그럼 요노마의 pH는 7이겠네요. 그러면 요노마의 pH는 10이겠네요. 그럼 pH를 이렇게 정의했듯이 pOH도 정의할 수 있겠지. 그럼 요노마의 pOH는 얼마? 12겠네요. 요노마의 pOH는 7이겠네요. 요노마의 pOH는 OH-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4승이니까 이 OH가 얼마? 4다 이거죠. 그럼 어떤 케이스든지 간에 pH와 pOH를 합하면 pH와 pOH의 합은 14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전제는 뭐라고? 전제는 전제준인가? 농담입니다. 미안합니다. 맞습니다. 온도가 몇 도일 때? 25도씨일 때만 따지는 거야. 헐. 네. 자, 뒷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뭐 다 했네. 자, 여기 pH 정의 자체는 이제 상용 로그니까 밑이 10이니까 농도가 10배가 변해야 이 수치가 1이 변할 겁니다. 농도가 10배가 되면 pH의 수치는 1만큼 작아집니다. 1만큼 작아집니다. 오케이. 자, 됐습니다. pH 플러스 pOH는 14입니다. 산성은 pH 7 이하, 중성은 딱 7, 염기성은 7보다 크다. pH가. 용액의 pH를 확인하기 위해서 GC약을 사용한다. 페놀프탈린, 무빨, 메틸오렌지, 북노노, BTB는 노초파. pH 시험지가 있고 pH 측정기가 있습니다. 기계는 꽂아주면 pH 몇 점 몇몇을 체크해야 된다. 오케이, 뒤로 가세요. 518 민주항쟁 스타트. 혹시 이번 주는 로또에 당첨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확인을 해봤는데 역시 아니군. 누구나 또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 난 아니었어 당첨자가. 이번 주는 좀 상승 25억이 넘더라고요. 뭐 이거 또 당첨돼서 팔자 한 고치나 이런 생각하면서 확인해봤는데 난 아닙니다. 당첨되면 좀 잠적할라 했더니 요즘에 25 갖고도 뭐 못하잖아요. 그래도 뭐 25억 가지고 평생 먹고 살진 않겠습니까? 내가 학원을 평생 해봐야 25억을 벌겠나?
납니다. 빠세! 좋아요. 빠세! 빠세! 좀 변신 같나요? 아니, 좋아요 눌렀냐? 못 들었어요. 아, 진짜. 내가 뭐 그래 뭐 좋아요에 연연하고 그러진 않는데. 이거 연습인 것 같아요. 뭐 나는 좀 장타자입니다. 장타자. 비거리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내가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한 200, 230 정도. 300이나 뜨는데. 응? 300. 아 그림은 치면 그림 치면은 뭐 골프 뭉치는 사람입니다. 자 봅시다. 아 이거 너무 이지한데? 간 H 플러스에 놓은 건 10 마이너스 3이지. 그럼 OH는 10에 마 11. 마 9니까 10에 마 5겠네요? Q 콜. 그럼 나는 H 플러스의 농도가 이거니까 pH는 5. 얘는 pH는 3. 나는 pH 5니까 여기서 아니겠네. 산성이겠네. pH 숫자는 나가 더 크네요. 그럼 길이. 정답 몇 번? 넘버 3. 근데 3번 나왔지? 그럼 안 나왔니? 5번은 왜 했냐? pH 7 이하면 산성입니다. 전부 다. 아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 하나 해도 될까요? pH가 응. pH가 어디에 비슷한 거예요? P 그러니까 니가 틀렸다고. pH가 7보다 작으면 산성이야 전부 다. 인정. 521번 스타트. 나니 큐리하고 다음에는 수업하고 갑니다. 저기 답 나왔니? 응? 재훈아? 답 나왔냐고 물어보는데 안 쳐다봐 새끼가. 안 쳐피고 있어. 나왔냐고. 어? 1번 나왔어? 오케이 보겠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점검. 기억이 4번 내가 지금 우연히는 아직 답 체크하기 전이고. 나 3번 해놨고 좀 답이 벌써 3종류인데? 3명 봤는데? 근태는? 3번 2번 또 4종류까지 진짜
4번 한 사람 없나? 4번은 오케이. 5번. 민지 5번 했네. 아이고, 몇 번 했니? 3번 했니? 보자. 자, 요거 H3O 플러스 대가로 돼 있으니까 이건 농도 묻는 거잖아. pH에서 농도 그대로 체크하면 10의 마이너스 2, 10의 마이너스 3, 10의 마이너스 4 이게 그대로 농도야 그냥. 그러면 가의 농도는 다의 농도의 몇 배다? 10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승이니까 100배겠죠. 기억보기 아니 1번, 5번, 3번 한 사람 자기가. 자, 그 다음에 디귿보기부터 먼저 해결하고 치웁시다. 셋 다 pH가 어떤 놈? pH가 7보다 작으니까 셋 다 산성이죠. 산성이니까 H 플러스의 농도는 G라고 OH 마이너스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도 더 작아야 될 겁니다. OH 마이너스의 농도 자체는. 그러니까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더 크다라고 되면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뭐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 예를 들어서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크잖아. 그러면 H 플러스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9승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pH 9밖에 안 되잖아. 염기성일 때 이래 되는 거고, 산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도 얘의 농도가 더 작아야 돼. 그럼 디귿은 사실 별로 문제 될 게 없어요. 디귿이 틀렸다는 거는 결국에 니은보기가 문제인데, 니은보기에서 보면 H 플러스의 몰 수를 물어봤단 말이지. 몰 수를. 자, 그러면 몰 수는 몰 농도 곱하기 부피다 이거죠. MV가 몰이다. MV가 몰이다 이거야. MV가 몰이다. MV가 몰이다. 그러면 나에서 얘의 몰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고 얘는 10의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 곱하기 뭐 해야 되노? 부피해야 된다 아이가. 그럼 부피를 해야 되면 여기는 600ml니까 0.6L죠. 그럼 얘는 10분의 6L고 얘는 3L인 거지. 그럼 10분의 6이면 얘가 뭐 올라가면 얘가 뭐 10의 마이너스 1승 아니겠습니까? 10의 마이너스 1승이고 10의 마이너스 2승이랑 곱하면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이고 얘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이니까 이노마의 농도는 얘의 몇 배다? 몰 수는 정확하게 2배입니다 라고 과감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니은보기가 어떠니? 맞아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 521번에 맞는 건 니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정답 몇 번? 2번이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526. 아, 이거 너무 쉬운데? 아니다. 27. 529. 아이고! 529. 미안합니다. 529번 하겠습니다. 스타트. 민지가 뭐 시간이 됐는데 왜 빡시게 한 문제 더 푸냐는 강한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오늘 내가 5분 늦게 시작해서 5분 늦게 마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큰 잘못은 아닙니다 지금 사실. pH만 구하면 되는 거네. 좀 쉽지 않은데요.
그리고 오늘 혹시 기가 대책이 가능합니까? 언제? 버스 9시 반에요? 한 10시 반에 10시 40분 10시. 한 1시간 기다리든지 아, 오늘. 다혜는 1시간 기다렸다 할래? 오늘 고3 학생이 네. 자 갑시다. 기욱이가 내가 방금 살짝 보니까 4라고 해놨네. 뭔가 정답에 근접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4는 절대로 체크를 해서는 안 되는 숫자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4는 아닌 거야. 내가 만약에 진짜 이 문제를 쉽게 막 풀기를 모르겠고 내가 그냥 찍어도 4는 아닌 거야. 이성이잖아. NaOH잖아. NaOH를 물에 녹였는데 어째서 이런 답이 나왔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NaOH를 0.002g을 물에 녹였죠. 그러면 얘가 거의 100% 이온화돼서 OH-이온으로 떠다닐까 얘가. 그럼 0.002g이면 나누기 40 나누기 40을 해주면 여기에 들어있는 몰수가 되겠죠. 그럼 얘가 몰수인데 나누기 부피가 얼마래요? 500ml면 2분의 1리터 아이가. 그럼 부피 2분의 1로 바꿔주면은 얘가 뭐다? 몰 농도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40분의 0.004가 되겠네요. 40하고 0.004 약분을 하면 뭐야 숫자가 왜 이래? 그럼 10분의 이거니까 0.0004겠지? 그러면 얘는 아니지 1이죠. 그러면 얘는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4승 아닙니까? 누구에 넣는데 이게?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이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4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럼 여기서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4니까 POH가 4겠죠? 그러면 pH는 얼마? 10으로 결론 내려요. 10인 거죠. pH와 POH의 합은 14가 돼야 돼요. 4는 절대로 안 돼. 4는 찍어서는 안 되는 숫자였다. 오케이. 그럼 전원화의 pH는 얼마? 10이 되는 거죠. 12.